안녕하세요.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와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테슬라를 구매하려는 시청자 여러분 중 실제 테슬라를 타면서 불편하고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처음 테슬라 모델 X를 구매 후에는 테슬라 뽕이 가득 차 있어서 무조건 사세요! 라고 외쳤다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보니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여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테슬라 모델 X를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유튜브나 인터넷상으로 지겹게 보고 듣고 싶은 전체적인 완성도의 부족함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미국산 테슬라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유튜브에 신형 모델 S, XQC만 검색해도 수두룩하게 나오는 걸 보면 아직도 미국산 테슬라는 마감 완성도가 여전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상하이산 테슬라가 단차나 부품 조립에 대해서는 더 완성도가 높다는 말이 나올까요? 차량 가격이 6천에서 1억 가까이 하고 모델 S나 X는 무려 2억에 육박하는데도 이런 완성도로 보여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테슬라 단차에 적응이 아닌 체념을 한 오너들은 신규 오너에게 원래 테슬라는 이렇게 타는 겁니다 라는 밈이 돌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고요. 테슬라에 뭘 바라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신차 출고 시 2개월 이내, 주행거리 160km 이내, 상식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주행거리긴 하지만 보여지는 단차나 부품의 불량은 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정 부위, 특히 모델 X의 팔콘도어 같은 팔콘도어를 열고 닫을 때마다 부품이 갈리는데 조정이 어렵다고 하는, 수리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줘 단차나 부품 조립에 대해 민감하신 분은 테슬라를 피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센터에 가도 단차가 100% 잡힌다는 보장이 없고, 단차를 하나만 없애면 다른 단차가 생기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구매할 때 기존 레거시의 브랜드와 다르게 딜러에게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구매만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어느 누구나 공평한 가격과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전시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평한 가격의 경우 테슬라는 차량 가격이 시가라고 표현할 정도로 옵션에 큰 변화 없이 거의 동일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이 잦은 차량으로 장점이라고는 보기 힘들며, 내가 받는 시기에 따라 차량의 옵션이 있거나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차에 대한 설명도 해주지 않아 구매자가 직접 매뉴얼 정독과 동호회 카페를 참고하여 배워나가야 하며, 특히 팅팅과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배선을 꼼꼼히 설치해주는 업체를 만나야 나중에 AS를 받을 때도 큰 문제가 없는데, 팅팅을 할 때 비눗물이 대시보드 사이로 스며들 경우 전자장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블랙박스 설치를 잘못하면 누수가 발생하여 고생할 수 있으며, 저의 경우 보조 배터리 배선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 화재가 날 뻔하였는데, 블랙박스나 보조 배터리는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 후 작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대충 하는 업체에 맡겼다간 전기차가 아닌 테슬라 화재로 뉴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존 완성차의 편의 사양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테슬라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는 모델 3, Y에는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계기판, 통풍 시트,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서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과 서라운드 뷰는 일론 머스크가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기약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 중에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언젠간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매년 기능을 추가해주고 있지만 체감되는 기능은 연말 업그레이드 말고는 드물고, 특히나 한국을 제외하는 업데이트가 많으며 흔히 테슬라 오너들 사이에는 방구 소리만 업데이트하고 체감되는 기능은 거의 전무하다 라고 할 정도로 기능 추가가 드문 편입니다. 무엇보다 개발자들이 사용을 해봤는지 궁금할 정도로 기능 업데이트가 막 되었을 때는 실제로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각지대 카메라는 재작년 12월에 업데이트가 됐지만 모니터에 표시되는 사각지대 카메라는 오히려 핸들에 가려져서 표시되는 바람에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약 9개월이 흐른 9월에 위치 수정 업데이트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능 추가도 느린 편이고 편의성 업데이트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려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로 기능을 추가해준다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기존 완성차의 편의사양을 이제야 업데이트해준 것과 동시에 제대로 편하게 사용하기까지 몇 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점은 과연 좋아해야 할 부분인가 싶고 기존 모델 X, X는 모델 3나 Y와 거의 동일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유물 취급을 해버려 기능 추가는 더 이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추후 라이젠을 사용하는 모델들과 아톰을 사용하는 모델들은 업데이트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아톰에서 라이젠으로 업그레이드는 현재까지는 어려워 보여 구형까지 챙겨주던 예전의 테슬라가 아닙니다. 제가 테슬라를 구매한 이유도 구형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모습에 구매를 한 것인데 참 아쉽습니다. 내비게이션은 T맵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을 이용하여 빠른 경로를 안내해주지만 업데이트 주기가 1년이며 과속 카메라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세세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직진을 하는 경로에서도 우회전 후 좌회전을 하라고 하던가 고속도로 IC를 나가야 하는데도 직진하라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기에 내비게이션의 부정확성은 많은 불편함이 있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으면 오토파일럿만 사용이 가능하며 국도를 주행할 때 빠져나가는 길이 있으면 감속하는 문제를 아직도 수정하지 않았고 지금은 국도 주행 중에 1분에 한 번꼴로 시속 10km 도로로 인식해버려 오토파일럿을 끄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합류도로나 휴게소에서 옆에 차량이 나올 경우 양보를 하려고 하는데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닌 뒷차량이 있어도 무조건 급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사용하는데 많은 불안함을 느끼는데요. 특히 가족들과 가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 다들 깜짝 놀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양보하는 건 좋은데 천천히 감속을 하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하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간간히 발생하는 팬텀 브레이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팬텀 브레이크에 대해 가끔 공격적으로 난 팬텀 브레이크를 겪어본 적이 없다 라고 어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테슬라 동호회만 가더라도 팬텀 브레이크 검색만 하면 우수수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내비게이션의 문제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겪어보셨을 버스 전용 차로를 인식하지 못해 계속 차선 변경을 하라는 것도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한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루머로 돌았지만 결국은 루머로 끝나버려 많이 아쉽습니다. 테슬라는 OTA를 통해 차량 기능 추가와 수정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하드웨어의 모든 부분을 수정이 가능한 만큼 대단한 기술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버그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테슬라 카페에서만 보더라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후 창문이 작동을 안 한다. 트렁크가 작동 안 한다. 히터가 안 돼요. 팔콘 도어가 작동 불능 등 차주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버그들이 발생하고 이 버그들을 수정하는데 몇 주에서 몇 개월은 걸립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업그레이드 후 아직까지도 글씨가 겹쳐 보인다든지 재부팅을 하지 않으면 UX 자체가 점점 느려지는데 음악 변경을 하는데도 버벅임이 발생하여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피하고 싶다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테슬라 카페를 통해 업데이트 후기를 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업데이트를 해야 정신적이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로만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배포되었습니다.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아 안개가 심한 날이나 카메라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오토파일럿 기능이 원활하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업데이트를 할 때 전보다 더 나은 성능과 완성도를 보여줘야 납득이 가는데 이건 전보다 더 못한 상황에다가 팬텀 브레이크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 오토 하이빔, 오토 와이퍼가 반드시 작동해야 하고 오토 하이빔과 오토 와이퍼는 실제로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완성도가 낮아 테슬라 차주님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다만 구형 모델 S, X는 이 부분은 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호등 인식 기능에 따른 시내 자율주행은 FSD를 판매할 당시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사기 아닌 사기를 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난 지금도 업데이트는 거의 없이 특히 900만원을 주고 산 FSD 구매자를 호구로 만든 일이 발생하였는데 900만원의 FSD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450만원의 EAP를 판매하여 한마디로 기존 구매자들은 테슬라에게 몇 년 동안 9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이러한 문제로 환불 소송을 하자는 여론이 생성 중에 있고 많은 분들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 거다. 그러길래 잘 알아보고 사야지. 유튜브 영상도 안 봤나? 이제 와서 환불을 요구하다니 거지 근성이다. 소비자 탓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는 좋은데 적어도 폐차가 되기 전에는 기능이 실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폐차가 될 때까지 한국에서 FSD가 적용될는지 의문이며 9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도 테슬라를 옹호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호등 인식 기능도 법적인 문제와 가끔씩 현대가 아직 못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못한다는 분들이 보이는데 이미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는 신호등을 인식하여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주고 있는 만큼 현대자동차와 법률 문제가 아닌 테슬라 코리아가 일을 안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하다못해 FSD 구매자들에게 표지판 인식 기능이라도 작동시켜주면 좋겠는데 현재는 내비게이션 데이터로만 주행하는 도로에 속도를 표시해주다 보니 너무 많은 오류로 인해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국도에서는 오토 파일럿을 거의 쓰지 않게 되고 고속도로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피해서 3차선으로 다니게 되며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주기가 1년인 것도 현재 한국 한정으로 내비게이션의 의존도가 높은 오토 파일럿에 적합하지 않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도로 상황에 맞지 않는 주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정말 좋아하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밥이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집밥이 없다면 고속 충전 어댑터가 필히 있어야 하며 유독 호남 지방에는 슈퍼차저가 많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와 멀어 일행들과 여행을 가거나 이동을 해야 할 때 혼자 슈퍼차저로 이동하여 충전을 하든지 아니면 어댑터를 구매 후 휴게소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어댑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속도도 충전기의 70에서 80%의 속도로만 충전이 가능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댑터를 사용하여 충전을 하는데 충전기에 따라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 충전이 안 되거나 충전 후 벽돌이 돼버리거나 하는 크고 작은 문제와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여행 중에 충전소에 갔는데 어댑터 문제로 충전이 안 되는 경우 가족들의 핀잔과 충전기를 찾아가는 동안 시간 낭비가 어마어마해지니 꼭 여행을 가기 전에 확인해 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슈퍼차저의 편의성은 기존 전기 충전소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편하고 V3 충전소의 경우 적절한 양만 충전한다면 가격도 저렴하여 슈퍼차저 자체로만 본다면 만족스럽지만 고속도로에서 무조건 나와야 하는 위치는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테슬라의 AAS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정식 AS 센터가 아닌 테슬라 정식 사설 수리 업체에서만 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용인에 테슬라 사고 수리 센터가 생겼지만 지방에서는 사용하기 힘들고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 있으면서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 조달되는데 최소 3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도 걸리는 점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요새는 저도 겪은 BMS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마디로 배터리가 사망하여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문제로 수리가 되려면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다리는 동안 대차는 가능하냐? 이것도 복불복이고 모델 3의 경우 K5나 소나타를 렌트해주는데 유류비를 아끼려고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다시 내연기관 차량을 렌트해주는 것도 이상하고 BMS 오류가 뜨는 순간 최대한 빨리 지방센터라도 수소문해서 수리를 진행하거나 주행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대차가 가능한 시기까지 버텨야 합니다. 저도 지금 모델 3를 대차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테슬라 모델 X를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불편했던 점은 기존 완성차에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충전에 대한 어려움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버그입니다. 어댑터를 사용하여 충전을 하는 것도 복불복이라고 평할 정도로 호환성에 문제가 있고, 소프트웨어 버그는 도어가 열리지 않는다던가 노래가 변경되지 않는다던가 UX가 엄청 버벅이는 것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불편하였는데, 물론 기존의 브랜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테슬라의 차량은 빈도가 너무 잦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전에 베타 테스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로 베타 테스터를 하지 말고요. 여기에 소통 불능인 테슬라 코리아는 배터리 이슈, 화재 이슈, FSD 이슈 등등 여전히 여러 이슈로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이나 의견도 내놓지 않아 벽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한 부분이 있음에도 테슬라 차량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는데요. 이 다음 영상은 당신이 테슬라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간결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